예. 자, 그 구결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이 명리에서 쓰는 구결을 암기하고 익숙해지는데 제 관심이 좀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올 가을에 이삭수가 있어 이런 거는 방울도사고 왜 내가 이삭수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건 역마가 충해서 역마봉충해서 그렇다. 그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예, 예,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용어에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자꾸 명리구결 쓰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살극신의 상식이 수길이나 인성통관이 우며 관살이 일주를 극할 때 식상으로 제살하는 것이 길한데 인성통관이 또한 아름답고 재봉겁이네. 재성이 겁인을 만나면 군비쟁제죠. 이렇게 관살이 수길이나 관살로 겁제를 제하는 것이 길하나 상식설기가 우묘다. 식상으로 설하는 것도 또한 묘하다라는 게 규절인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관. 적천수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적천수에 이런 규절이죠. 관내유직녀, 관내유우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정화일주면 예? 정화일주면 배수가 7살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간목이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 요게 관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되냐? 살인상생이 돼서 통관을 하는데 살인상생이 하려면 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칠살과 인성이. 칠살은 여기 있고 간목이 요 뒤에 있다. 요 시주에 있다. 그러면 살인상생이 아니에요. 예? 요 칠살과 인성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관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계가인데 그러면 답이 여기 있다. 이건 관외가 되겠죠. 예? 그지? 저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관내가 좋아요? 관외가 좋아요? 예, 관내가 좋죠. 그 관외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간목을 어떻게 끌어오는 방식이 어떻게 예? 여기 어떻게 이 간목의 근이 어디 예? 여기 오화가 있고 인이 있어가지고 인호가 이렇게 회국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일지로 들어와 와야지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 예. 단지 통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명리가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럼 정갑계가 있으면 이게 살인상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단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 지지와 어떻게 해서 끌어오는 방식까지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진짜 사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음. 그래서 여기 관내는 직녀라고 하고 관에는 견우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적천수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했으니까 예, 그, 참조하시도록 하시고 예, 관내를 가지고 제가 다 더 깊이 상술하는 건데 이 금요반은 아무래도 기초와 구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관이라는 게 그런 거다. 실제 예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구가 사주의 용신을 말하면서 억부, 홍관, 또 뭐야 병야, 조후 그래서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통관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건데 그 통관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지지와 천간의 그 미묘한 그걸 다 볼 수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6가지로 거칠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억부도 마찬가지. 저 사실 이야기할 때 깊이 이야기할 때 제가 억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일간을 중심으로 억부를 하는 거는 그 체가 되는 사주를 중심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 체가 되는 사주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서나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네.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한자로 어떻게 쓰겠어요? 자, 이게 적천수에 있는 예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게 딱 그 얘기죠. 자월에. 얘가 등령했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수왕국의 용신, 등령한 자, 이 사주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개수가 등령했다는 건 뭐예요? 예? 얘를 억부해야 되잖아요. 얘를 억부해야 되는데 얘는 갑자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월의 목적은 갑목을 병무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있으니까 병화와 무토로 구별해야 되는데 병화가 있으니까 얘는 갑목이 얼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당연히 성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정화일주가 병호시를 만났네요. 그죠?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갑일주 병인시라든지 정일주 병호시라든지 임일주 신해시가 되면 재관을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체가 되어서 금수를 재관을 취해야 되는 거죠. 예. 사주 구조도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금수, 재관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살인상생 됐죠. 예. 그래서 얘는 관명이라는 걸 아죠.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이사주의 모습을 보면 개수가 용신인데 개수가 보면 금하고 붙어 있네요. 이렇게 금수가 하나로 붙은 예, 관인상생하는 재생관하고 관인상생하는데 그죠? 그게 그 다대일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다대일의 구조로 묘유가 이렇게 묘유충으로 끌어오는 걸 보셔도 좋고 또는 이 간목이 묘에 근을 두어서 오는 모습을 보셔도 좋고 묘유충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금수가 이렇게 붙어서 묘유충으로 충재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으면 이 사주가 관을 통제하는 사주라. 재관을 통제하는 사주, 재통관에 재성을 끌어들여서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명이고 지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체가 돼서 한패니까 너무 겁재가 폐가 적다고 병어 겁재로 볼 필요가 없죠. 이 사주에는 병화에 용이 있잖아요. 예, 쓰임, 효용이 있는 거죠. 예. 그게 묘유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인성의 용도가 있어서 인성의 용도가 있으면 관면. 그럼 충하면 한상이 된다고 저 경우는 자오충이나 묘충 그러니까 얘는 보면 얘들이 왕한 거잖아요. 왕한데 정일주가 병호시가 되면 얘가 체가 되니까 내가 체가 되어서 왕한 재관을 끌어다 쓰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국에서 재관을 끌어다 쓰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원국에 구현되어 있으니까 예, 그대로 과갑지병으로 가는 거예요. 체력이 좀 너무 둥둥해서 네. 예를 들면 소화상전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쓰임이 있어요. 쓰임. 네? 쓰임이 있는데 그 쓰임이 뭐냐? 이 계절은 그러니까 이 갑이 없으면 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애예요. 왜? 이 계절 갑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죠? 갑이 있잖아요. 그것도 천간에. 그럼 된 거예요. 그게 성격됐다 이거예요. 여름에 났어요. 여름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이 있어야 돼요. 그 경이 없어. 그럼 걔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은 얘가 쓰임이 있냐 없냐는 그 직감적으로 3초 4초에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밥 되냐 안 되냐 판단하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내격의 구조로 그냥 값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격이에요. 그 내격의 구조와 세력, 의향이 일치하면 어떻다고 그랬지 제가? 그럼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목화가 금수를 충지하는 걸로 본다면 네. 지금 금수가 수가 원령을 얻었는데 목화가 좀 약한 거 아닌가요? 뭐가 약하죠. 예. 네. 그러니까 무과했겠지.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참 뒤의 일이야. 사람들이 강약을 따지기 이전에 원국을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의 핵심은. 원국이 얼마나 크긴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국은 성격됐는데 그 좀 빠져. 왜 빠지냐? 충도 있지만 이제 금수를 완전히 재관을 제압하는 모습이 없어요. 네. 네,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격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병무로해야 돼. 병은 있는데 무가 없는 면도 그렇고. 얘가 그러면은 그 무토가 어디 있었다. 그래서 무게가 합했다. 그러면 이제 개수를 합제했잖아요. 그럼 효율이 엄청 높아져. 그럼 얘는 이제 당상관이에요. 근데 얘는 그 개수를 살인상생을 하기는 하되 얘가 왕하잖아요. 예. 그게 이게 생애 구조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얘는 무과하고 관찰사, 외직이죠. 예. 그 격이 떨어져. 이 뒤에 또 나와요. 한번 뒤에 나오면 그 재상한 사주 나오니까 그거랑 한번 이따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좋으면은 다 좋은 게 아니라 원국의 구조에서 그게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 선생님이 하면 병화 겁재인데 그럼 병화 겁재 폐는 어떡합니까? 병화는 용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겁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상도 안 되고. 안 되고. 이게 재로 뭔가 구성으로 재를 통제하는 데서 관찰사하면 자기가 이렇게 경제나 사법을 기억해서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묘유충으로 재를 통제하는 거는 이 사주의 그 포인트가 아니고 개수가 등령했잖아요. 등령한 개수를 간목으로 설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하는 게 이 사주의 포인트죠. 근데 그 간목이 얼어 죽으면 파격인데 이 간목이 병화 때문에 얼어 죽지 않는다. 네, 그래서 관명이 된다는 거예요. 높지 않아요. 어쨌든 법제의 도움을 받긴 하는 거네. 그렇죠. 네, 자기 세력이니까. 겁재가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양인도 겁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겁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항상 상관이 있지. 상납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자, 요 사주 보세요. 예? 앞에 거랑 좀 달라요. 보세요. 이 사람도 해월인데, 그죠? 해월이니까 개수가 등령했죠. 그죠? 근데 얘는 개수가 등령, 얘 정리는 최고. 얘는 무토가 있어. 예? 그래서 무토가 이 개수를 이렇게 무게합, 인해합으로 이 개해를 제어하고, 예? 해미목으로 제어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칠사를 앞에 거는 간목으로 화살해가지고 간목이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구조라면 얘는 무게합, 인해합으로 칠사를 내 편인 인성과 식상으로 꽉 합해가지고 얘를 딱 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걔보다 격국이 크죠. 원국에서 운 필요 없어요. 원국에서 칠사를 제어하는 모습이 꽉 잡았냐,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조후로 뭐 어떻게 했냐가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딱 결정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세력이라고 하면 저게 목계약이네요. 원활함이 된 게 확실히 제약은 되는데 네. 내격이라고 하면 네. 인내학 분별이 인해합을 하면 안 좋다고요? 왜 안 좋을까요? 이목이요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겠지. 인중의 간목이 인해 앞에서 없는 거 뒤에 해수도 있잖아요. 예. 병화 인해 앞하면 병화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병화는 이제 지금 여기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주는 예, 계수 7사를 식신이 가서 식상으로 통제하는 사주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상관 합살격이 된 거죠. 이거 관외죠. 얘는 아까 관내가 아니라 관외죠. 예. 예. 그러면은 저 사주는 내경으로는 선택된 거예요. 신정이. 이거요? 네. 그냥 내격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정신 구조. 그 정신인 구조도 있고,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위에서 이제 아주 강한 의향으로 이 칠사를 제어하고, 예. 이 계절은 신금이 해수로 풀려가지고 해수가 간목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바탕 위에 칠사를 이렇게 딱 잡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격의 구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명리를 배우러 왔을 때 다 신강신약만 알고 있을 때 사주의 포인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3초만 아는 거예요. 3초. 예. 3초 사주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중급 이상 가려면 그 의향을 알아야 된다니까. 의향을. 예? 저 경우에도 네. 저기 만약에 이제 개해라는 이제 관사를 잡았으니까 네. 그럼 그게 일간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 거. 일간으로 돌아서 도구를 그, 뭐 어떤 게 쓰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개가 정기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지 저런 경우도 아니 여기 쓰면 그런 건 상관없는 건지. 자기 식상과 인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수단이 되잖아요. 네. 자기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먼저.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칠살과 이 상관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일지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판단해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 그러니까 얘는 돼 있잖아요, 그냥. 배수에서 무토가 갖고 예, 예, 예. 뭐 이렇게 인해합하고 햄이 뭐 여기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그 다음 단계 판단입니다. 예. 그 경우에 원앙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원앙합으로 계수 칠사를 잡는다 이거. 그러면 원앙합이 되면은 안 움직인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는 뭐가 안 움직여요? 저 시즌에 저 동안에 아래 위를 합하니까 그 전에 보면은 저럴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 뭐 아니 그거는 이제 운에서 왔을 때 문제고 이 사주는 의향이 이 계수가 등령을 했잖아요. 왕사를 살현무제자는 천격이라 살이 드러났는데 재함이 없으면 천하다 이거예요. 근데 살이 드러났으면 이 계수 등령한 이 계수 칠사를 어떻게 그 제살하는지를 찾아내 그런 수단을 갖고 있는가 그 사주의 격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명리의 포인트가 얘는 무인이라는 애가 그 무게합, 인해합해서 그 제살의 수단을 원국에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됐다. 그래서 성공할 거고. 그래서 지위가 높을 거고. 운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 저기 저 사진 1초 빼고 7글자는 움직이다. 네. 네. 인해합을 하면 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인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주는. 인묘는 다자가 인묘하는 건데, 목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운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리가 체가돼서 목화가 점수를 제어한다고 보면 결국에는 저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예. 물량도 있으니까.
아, 그건 이제 원국의 판단으로, 그럼 얘가 금순으로 갔으면 얘는 그러면 손가락 쩔쩔 뻗고 고시낭연으로 살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운이 이제 남방운으로 가니까 이제 급 대발해가지고 조정에 대신 관료가 됐다는 거죠. 예. 금수운으로 갔더라도 뭐 그럼 이제 무과 급제 아까처럼 관찰사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높았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 해미가 제압하는 게 아니라 육합이 앞에 있으니까 저건 제압을 못 써.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칠사를 제어하는 쪽으로 먼저 작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 사주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판단이 눈이 정미라는 데 가 있어야 되고, 이 개수를 제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판단이 끝나요. 여기 있는 설명은 전혀 참조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 얘가 춘추지장인데 저기 원앙합이 되면 제어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천투지장한 거는 완전 제어가 안 되니까 세력을 얻어서 제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국에서 제어하는 수단의 유무가 판단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게 관해니까 토가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일반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개념 설명하실 때 앞에 있는 관해는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일찍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그 수단이 존재하느냐 안 하냐, 그게 이제 성격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냐 마느냐는 이제 그 사람의 고하의 문제일 뿐이다. 네? 점점 더 복잡해. 질문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사도 갔다가 그냥 1시간 1시간 동안 계속해. 못 잡아야 되는 거 자, 이 사주 보세요. 얘는 정사일주인데, 그럼 목화가 세력을 잃은 거잖아요. 예? 근데 얘는 경자시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덕천수 보주의 이야기는 뭐 관살로 인화해야 되는 이 때문에 금수운 30년의 요직에 있다가 수run에 퇴직했다고 하는데, 얘는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사중의 경금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얘는 정사가 채죠. 네. 그러니까 얘는 뭘 해야 돼요? 재관을 써야 돼. 근데 목화가 세력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세력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제어해야 돼요. 정사가 채가 됐으니까 재관을 써야 돼요. 재관을 써야지. 그렇지. 얘는 그러니까 세력으로 경자를 제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금수운에 발전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력을 이용하는 사주냐, 채가 되는 사주냐, 이렇게 딱 판단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쉬워. 용강사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화가 세력을 해서 경자를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얘는 정사가 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채가 되었으니까 용이 필요한데, 용이 그러면 커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채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수가 커져야 된다는. 단순하게 없고 그러니까 선악어가 얘기한 게 그거야. 선악어가 말한 업구가 그거예요. 근데 그것과 세력이 있냐, 세력의 유무를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거, 원령제강의 법칙에 의하면 용신이라는 애가 있고 상신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 용신을 상신이 어떻게 억부하느냐의 문제로 볼 거냐, 일주가 채가 되어서 재관을 쓸 거냐,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억부는. 그러면은 볼 때 세력보다도 체감 우선 그렇죠. 세력은 여러 놈을 봐야 되고 채는 한 놈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 사주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관여지동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여지동 왜 안 좋아요?
남의 말을 안 들어. 내가 좋은데 뭐 옛날에 시집 가면 삼종지도를 따라야 되고 시어머니 말 들어야 돼. 시어머니 필요 없어. 내가 내 새끼 키운다는데 왜 시어머니가 뭘 감나라 배나라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 내가 밥 안 준다는데 왜 네가 간섭하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거야. 새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일주가 자좌에 통근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서 있어요. 처가살이나 안 해. 저 경우에 네. 체와 세력이 이제 경합을 하게 되면 이 원국을 판단할 때 그럼 일단 세력은 뒤로 빼고 체로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체와 세력이 경합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체가 되면 체를 쓰면 되는 거고. 체가 되면 체가 왕하면 그 재관을 쓰는 거고 체가 약하면 인비생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 경우는 정사일수가 체가 되긴 됐는데 네. 이제 연월일까지 전부 다 하나 있고 세력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체를 먼저 대입하냐 세력을 먼저 같이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체가 된다는 거는 지만 보면 되는 거야. 세력은 필요 없는 거야. 나 안동김씨야. 이런 건 필요 없어. 예. 안동김씨인데 김동광은 왜 정부에서 깡패하고 있어? 그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은 필요 없는 거야. 안동김씨면 뭐 봐줘요? 예? 아니잖아요. 체가 된다는 건 나는 내 실력으로 내 맘 먹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야. 일주가 자자 통근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재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세력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이. 부차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내 세력이 많다는 건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재관을 쓰면 되는 거야. 예. 근데 체가 되지 않은 사주는 세력을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일주가 자자통근 안 했으니까. 예. 의류 일주다. 그러면 걔는 절지에 앉은 거잖아요. 걔는 세력이 필요하지. 마누라도 말 안 들어, 의류 일주는. 왜 말 안 들어요? 마누라 자리는 유금이고 나는 을목이니까 마누라가 더 세니까. 마누라가 말 안 듣는데 누가 돈 꺼달라 그러면 꺼져요? 지혜 물어보고 하려고 그러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가 마누라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지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결혼 사주에서 경자를 뭐 합축록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으면 더 격이 커지는 겁니다. 얘는 경이 여기서 왔잖아요. 사에서. 예. 그 다음에 체냐 세력이냐를 딱 판단하고 나면 이 재관을 어떻게 끌어내는 그다음 뒤에 부차적인 이야기지 이 격을 판단하는 그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기생천자를 일지에서 나온 게 기생천자가 지생천자는 일주에서 나오고 이거를 바라보는 거지 여기서 나온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병금은 6월 병금을 힘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예. 그래서 얘가 커져야 되는 거야, 금수가. 그래서 얘는 금수운에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토가 인묘하니까 여기서 퇴직하고, 예. 그 다음에 언제 죽었다는 경신운. 예. 경신운 병인년에 사신합하면 왜 죽어요? 정화가 자기 뿌리를 사화에 바꾸는데 사가 사라지니까 체가 사라지니까 죽는 거죠. 그죠? 예. 나이가 됐고요. 네, 나이도 됐고 청나라 때 사람이 70까지 살았어. 무사하시는 거죠. 이제 관을 하는 명이란 그냥 제가 써야 되는데 다 있어서 재관을 쓰잖아요, 이 자리가. 네, 관명이라는 그 금수를 써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에서 병이 나가서 경이 자를 생해서 자가 자사합으로 일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관명이죠. 네. 저런 건 그럼 천희생자가 되는데 대상이 되는 경자 대상이죠, 대상. 그러면 크다고 봐요. 그죠. 네. 아주 깨끗한 대상이잖아요. 네. 대상이 자사합으로 그 자사합으로 들어오죠. 네. 아니 자사합으로 들어오고 병금이 사에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일주와 이렇게 관련을 가지고 있죠. 예, 아주 좋은 사주죠. 경금이 4에 올라갔던 얘기는 나의 의향이라고. 나의 의향 그냥 뭐 일지에서 투관한 거니까 자기 주의, 예? 자기 자리에 재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기가 관할을 예, 예, 예. 선하고의 설명은 조금 이상해. 그렇지만 하여간 뭐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이 사주를 제가 예문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세력을 이루어서 용강사약, 세력을 이루면 용강사약 하든지 적포 구조가 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체를 이루면 이거는 신강신약의 논리, 억부의 논리예요. 예. 요걸 구별해야 돼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처갓집이 재벌이야. 어? 근데 나는 월세 살아. 그럼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그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골치 아파. 그렇지만 그런 놈이 또 크게 돼요. 그죠? 예. 모두를 괴롭게 하죠. 까지 수학하려면 더 큰 거 나오네. 그러게. 네.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빨리 죽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그 유결의 앞쪽에 있지만 여명최기자는 좌하식상, 가녀지동, 일시상조 이렇게 되게 있었잖아요. 좌하식상은 남편의 자리에 식상이 있어서 관사를 극한다는 거고. 그죠? 일시상충은 일시가 충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의 사이가 안 좋거나 남편과 자식이 나를 떠난다든지 뭐 아니 그런 거니까. 그럼 이 관여지동은 왜 나쁘냐? 그거야. 남의 말을 안 들어. 남편 말을 안 듣고 지고지대로 살아야 돼. 요새 현대적인 여성은 다 관여지동이지. 그렇죠. 제가 옛날에 영무관 선생님이 애들 이름 지어줄 때는요, 이름을 이렇게 세 개 지어주면은 그 할아버지가 지러워요, 다. 할아버지가 지러워서 할아버지가 아이 손자 이름을 결정해요. 90년대도. 네. 근데 요새는 이름 지러우면 엄마가들이요, 엄마 지금 그 뭐야 산후조리원이나 지금 해산했으니까 못 오잖아요. 시아버지나 남편한테 지가 지은 이름을 보내. 이 이름으로 지어달라고. 근데 전부 이름이 담률이 아니면은 뭐, 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다 드라마에서 보고 했대. 뭐 담률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었어요? 드라마에? 있어요? 웬 사극에 나와요. 그래요? 뭐 하여튼 뭐 남녀 10명 이름 지르면 이제 10명 중에 5명이 이름이 담률이야. 근데 서준이가 맞아요. 예? 서준이가 서준이.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이름을 짓는지 뜻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한 거지. 그럼 제가 대번에 그래 엄마한테 그럼 네가 짓지 왜 여기서 앉아준다고 보내면 다시 연락. 몰랐던 얘기네. 결론은 그 다시 보내요 제가. 이건이 건의도 많이 하잖아. 이거대로. 근데 우리나라 그 이름 짓는 문화가 달라졌는데요. 그 이름이라는 거는 그 지어주는 사람의 뜻을 담는 거예요. 그쵸? 왜 천주교인이 세례 명이 뭐 예? 베드로다 그럼 베드로처럼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 그 뭐야 미셸 그러면 미셸이 뭐야 미카엘이잖아요. 예, 미카엘처럼 살아라는 거야. 그 미카엘에 뭐 가오가 있다든지 그럼 다 뜻이 있는 거야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에 뜻이 없어요 요새. 애엄마들이 선아이를 저 이름을 왜 짓나네. 이상해.
그러니까 그 애는 할머니 안 돼요. 이미 이렇게 착한 미는 그런 그러니까 그뭐 나중에 90대까지 이세별 할머니 이세별 할머니 제가 엄마들 그 설득하면서 가끔 그래. 그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러면 새별이라는 이름은 안 되니까. 그죠? 이름이라는 거는 그래서 뜻이 담겨야지. 뜻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자, 재성파인, 관살약신, 비겁, 희신 뭐 이런 대목인데 재성이 인성을 파는 건 뭐 재극인이라 그러죠. 예. 갑일기주를 기준으로 하면 재는 기토고 인은 뭐예요? 임계인데 뭐 개수일 텐데 예? 기토가 기계충에서 재성이 개수를 극하니까 재극인은 뭐 탐재파인, 탐재괴인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많이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게. 그런데 꼭 재극인은 나쁘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탐재파 개수가 용신인데 기운이 오면 기계충에서 나쁘다. 예, 그럴 경우에 예? 관살, 경금이 있으면 예? 관살이 있으면 이 개수를 금생쇠줌으로 좋다 해서 이게 이제 통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결이 있는데 꼭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박 선생님이 본 사주인데 4월 기토인데 그죠? 예? 4월 기토인데 금이 많죠. 예? 금이 많으므로 설기가 태과해서 임묘진 동방문에 인성이 생기해서 대귀했고 자운에 인성이 화니까 화는 자운에 예, 해절지에 들잖아요. 그래서 불길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설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주를 곰곰이 뜯어보면 어때요? 이 사주는 4월에 을목이 투관했네요. 그럼 얘가 이 사주의 뭐예요? 포인트야. 그죠? 근데 얘는 을신상중에서 나쁘잖아요. 근데 얘는 4월에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합해서 이 신금을 제어했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유병득약이야. 그죠? 4월에 을목이 투관했다는 게 4월은 을목이 자라나야 되는 계절인데 을목이 그러니까 이 사주에 핵심이 되는 을목이 있는데 그 을목이 있다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을목을 신금이 자른 게 흠인데 예? 신금을 자합해서 유병 원국이 유병득약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단점이 을목이 그런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인묘진운이 있으니까 그죠? 뿌리가 생기니까 그때 더 발달했다는. 제가 볼 때 그래. 네. 인묘진운이 이게 가니까 이제 자운에 나쁘죠. 점점. 네? 당연히. 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좀 이렇게 보아야지 대충 이거 4월인데 금이 많으니까 예? 금이 많으니까 약해서 목화운이 좋아서 뭐 금수운에 발달했다 이렇게 보면 평생 해봐야 명리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여기 목화가 금수를 제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그렇죠. 임수가 제가 지금 조금 약하긴 하지만 목화가 금을 제어하려고 하죠 지금 사유합하고 사진 제합해가지고 예. 사신합으로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럼 정운이나 병운은 좋은 좋죠. 예, 예. 근데 축운은 상합이 되고 여기도 안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축운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유축 금국도 되지만 왕금이 축에 임묘하죠. 예.
그러니까 임묘하니까 금이 통제. 예, 금을 통제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견뎌지는데 이제 자운이 와서 금수가 커지면 이제 이사주의 의향과 어긋나게 돼요. 자, 요 사주첩경에 있는 예문인데요. 이거 복잡하니까 잘 보세요. 예. 이제 고서의 예를 이제 이석영 선생이 한 건데 이건 뭐야 이게 뭐 설명이 복잡해 이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예, 설명이 복잡해. 핵심 뭐냐면은 묘월에 정하니까 신왕하다 이거예요. 예? 신왕 신강하기 때문에 예?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 설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무토로 설계해야 되는데 을목이 목극토하니까 요게 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신신유운에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상한 게 재상은 갑자기 되나? 재상이 되려면 일단 과거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화운에 어떻게 과거에 합격을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재상이 되려면 그럼 과거만 합격해야 되나? 자기 집도 잘 살고 처가집도 잘 살고 다 잘 살아야 재상이 되는 거지. 그 목화운에 그 공부는 어떻게 하고 그 집안은 어떻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마누라는 어떻게 좋은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뭐 다 두루두루 거쳐야 되잖아요. 사무관, 국장, 뭐 과장 다 국과장을 거쳐야지 재상이 되는 건데 그럼 왜 목화원에 그런 요직을 어떻게 겹쳤냐니까 이게 이런 식의 사주는 맞지 않는다. 이거. 그죠?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주는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무토가 딱 보여. 묘월의 을목이 얘가 용신이 되었는데 용신이 되었는데 을무가 있는데 무토가 상관인데 사중에서 무토가 투관에서 무토가 누구를 잡았어요? 자를 잡고 있죠. 자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목화와 토가 세력을 이루어서 자수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팔목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원령을 무토가 얻어야지 자수를 제압해야 되지. 원령을 못 얻었는데 어떻게 자수를 제압합니까? 원령을 얻지 못했지만 예. 자수는 연에 있잖아요. 연에 있는 건 숙이 근원이 되기 어렵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일지에서 나온 사화가 무토를 통해서 자수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요게 무슨 무토는 뭐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상관. 얘는 뭐예요? 살. 그러니까 얘는 상관 합살이 이 사주의 의도야. 상관 합살이니까 관명이죠. 그죠? 예. 네. 근데 관이 작아. 그러니까 얘는 언제 대발해요? 경신신유에 대발한. 네. 그래서 적포구조처럼 돼 있다. 경신신유운의 재상운에 올랐다. 그죠? 네. 수기가 작아도 성격은 아니 수기가 작아도가 아니라 활목의 구조가 아니라 상관제사라는 적포구조처럼 자수를 제압하는 구조다. 활목이 아니고. 그거는 이해했는데 그럼 내격은 일단 아닌 상태에서 재상이 됐다. 그 내격은 아니죠. 재상이 엄청 높은 집인데 이게 일치 안 해도 재상까지. 아니 그러니까 내격의 모습은 묘월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격은 묘월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을이 있어요. 을이 있잖아요. 예, 수도 있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건 됐죠. 근데 내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주의 구조가. 의향이. 이 사주의 핵심은 의향에 있는 거지. 근데 기본은 돼 있고 을계무잖아 요게. 예, 그건 돼 있죠 그냥. 그 구조 위에 상관제살이라는 게 얹어졌는데 핵심이 상관제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해운이 오면 죽었어. 상관파료 선수원이라서 죽었다는 게 해운이 오면
해묘미 목국으로 인수국을 이루어서 예? 관이 커져서 을목이 병이 때문에 죽었다는 거. 이런 게 생 거짓말. 그게 아니고 왜 해운에 주냐? 사해가 이 체가 됐는데 사해가 충해서 이 사가 깨지면 누가 깨져요? 예? 그게 무가 깨진 거예요. 무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자를 놓쳐. 80대인데요. 예, 그래서 사망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이가 많기도 하거든요. 핵심은 그러면 젊어서 해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죽어. 왜냐? 사는 깨지면 안 돼, 이사주. 왜 더 깨지면 안 되냐면 자수를 잡고 있는 게 무토예요. 근데 이 무토를 놓치면 이사주는 파격이 되는 거예요. 반국이 되는 거예요. 반국.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목화운의 대상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목화운의 부분은 어떻게 되게 그 자수를 잡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성격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그렇죠. 근데 이 자수가 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집 자손이에요? 배가 그 대가집 자손이야. 상관 합살로 성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명이야. 상관 합살격이기 때문에 그냥 관명이에요. 근데 이 자수가 커지면 벼락출세를 하는 거야. 네. 그 무토가 이제 중에 일제에서 나왔으니까 쳐도 좋고 그렇죠. 네. 이조 판서죠. 네. 자식들은 경금이라고 어떻게? 자식을 지금 있는 경금이 어디서 나오고 저게 거꾸로 잘 될수록 자식이 해가지고 잘 안 되지. 근데 뒤쪽으로 가면 좀 낫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풀리지 않는 사주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는 뭐 제 실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이걸 본다 이거예요. 이걸 보지 말고 예, 얘가 상관합살이라는 걸 이해하면 이사주의 비밀이 풀린다는 거예요. 얘가 와서 그럼 제가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될까요? 라고 물으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돼. 왜? 얘는 상관합살이기 때문에 운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제 말이. 상관합살의 모습이 작동되는 그런 세 군데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승진해요, 안 해요? 승진해. 왜 승진해요? 상관합살이기 때문에 승진한다 이거예요. 저 회사 그만두려고 그러고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될까? 사업 안 돼요. 왜? 얘는 재성이 없어. 얘는 오로지 거기에 관심 있는 애. 화운도 보면 고운도 다오고 우운도 다니 지금 계속 자수를 계속 응. 놓고 때리는 건가요? 그럼 남자가 없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의 그 관명이 순탄하지 않죠. 순탄하지 않죠. 경신운이 될 때까지 뭐 이게 사약을 받으니 뭐 할 줄 아느냐 저 새끼 저 제주도 보내봐요.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또 갑자기 뭐 조광조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또 기양도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또 뭐 옳은 소리 하다가 또 어디 쫓겨나가면 그런 게 있었겠지. 예. 그다음 경신은쯤 되면 갑자기 뭐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그러는데 발탁되고 뭐 갑자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예. 김대중 따라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예. DJ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말년에 뭐가 됐잖아요. 그게 상관합살이 지금 이제 앞쪽에 있잖아요. 네. 이게 시 쪽에 있는 거랑 앞쪽에 있는 거랑 이게 네. 발목하는 시가 온도가 다른가요? 얘랑 다? 다른데 이제 앞에 있어야 제가 크다 그랬죠. 네, 끌고 와요. 크다고. 네, 끌고 와야 크죠. 중반까지 예. 세월 통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 원국이라는 거의 중요성. 자, 그다음에 이제 상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그 9가지 열쇠에서 예문으로 들었던 건데, 예? 보세요. 4월에 임계수가
등려해서 얘는 수왕지국이야. 수왕지국인데 여기서 그러면 가불목을 보호해야 되는 기본적인 근데 병무로 보호해야 되는데 얘는 이 정임이 합해서 화기를 끊었죠. 그리고 간목 대신에 을목을 쳤으니까 이 을목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얘는 얼어 죽게 돼 있어. 이게 상관파료예요. 상관이 있는데 왕수를 목으로 설했으니까 수목 상관격을 이루어서 좋다. 머리가 똑똑하다. 왜 머리 똑똑한데 오래 못 살아요? 왜? 을목이 동사했다. 그럼 언제 죽습니까? 경술대운에 을경합 묘술합해서 이게 상관이 합반되는 애 죽었다. 연한상으로는 임해. 왜? 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일한 화기인 정화를 합거해가는 요 15세에서 22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서 15세에서 22세 사이 경술대운에 사망하게 돼요. 이게 상관파료 손수원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예란. 그 통관을 가지고 통관을 하면 좋다. 통관이 안 돼서 화금상전에 뭐 토가 통관이고 금목 교쟁에 수가 뭐고 이렇게만 판단하는 건 좋지 않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했나? 보실라의 아버지 박일파라는 중국 그 재무부 장관 총리까지 했나? 뭐 그랬던 사람 사주 보세요. 이 사주는요, 보세요. 예? 이건 뭐예요? 얘는 재고, 얘는 인성이잖아요. 그럼 재극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성이 인성을 긋겠잖아요. 그 탐재 파인이잖아요. 신약하고. 근데 얘는 왜 그 중국 서열 10위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극인이 되어서 나쁘다 이런 사주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박일파 사주면 이게 재극인의 대표적인 사주 아니에요? 인중에서 간무가 투했는데. 그러니까 재극인이기 때문에 사주가 나쁘다. 저는 뭐 군비쟁제격이다 뭐 이런 거는 다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박일파의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왜 높다 그랬어요? 예? 무게 사신 앞에서 신금이 여기 해가지고 인신충 그래서 이게 환상해가지고 재를 다루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영용 목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이 신금을 인신충으로 제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뭐 재극인, 상관견관, 뭐 등등등 이런 거. 이 사주도 상관견관 아니에요? 이 기수는 상관이고 이 사화는 관이니까 이게 뭐 상관견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뭐 상관 패인이 어떻고 뭐 상관 경관이 어떻고 뭐 탐재 파인이니 이런 화려한 수식어로 어떤 사람의 사주를 평가하는 건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다. 그 지장간 자합 이게 연월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지고 뭐가 뭘 제어하고 그걸 어떻게 일지로 끌어들이는 그 모습을 보는 훈련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가 뭐를 통제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상관패인이 어떻고 상관경관이 어떻고 탐재파인이 어떤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이 모습의 사주의 꼴을 보는데 좀 주력하시면 구결 공부하시면서 더 좋은 실력의 증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결은 그 꼴을 볼 때 그 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사주 첩경에 나온 요 사주 같은 거. 요 사주 같은 거는 그러니까 무슨
뭐 제자 약살격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중에 무토가 올라가서 이 자수를 상관합살하기 때문에 성격되어서 재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이 구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구결과 실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일파